퇴직금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식탁 위로 떨어진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길게 울렸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입에 가져가던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으셨습니다. 76세의 주름진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잠시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40년 직장 생활의 무게, 한 가정을 책임져 온 가장의 자존심, 그리고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린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눈빛이 순간 흐려졌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외아들 철민의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설렜습니다. 3년 전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낸 후 홀로 지내온 시간 동안 아들의 결혼은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늘 엄마가 살아있을 때 내 결혼식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중얼거리던 아버지에게 아들의 결혼 소식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봄비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간보다 30분 먼저 도착해 정장을 다려 입고 꽃을 달고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수건으로 몇 번이나 이마에 땀을 닦으며 메뉴판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때, 아버지? 넥타이 괜찮아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응, 좋다. 너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사준 넥타이야. 특별한 날에만 매는 거야. 김철수 어르신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를 닮은 아들의 눈매가 그리웠습니다. 오늘만큼은 하늘나라의 아내도 기뻐할 거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상대 아버지가 등산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흙 묻은 등산화, 어깨에 걸린 비닐봉지. 그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테이블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이고, 오늘 아침에 불곡산 다녀왔더니 다리가 후들거리네. 어이, 여기 소주 한 병. 자리에 앉기도 전에 술부터 주문하셨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순간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철민이 아버지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지만 상대 아버지는 대답 대신 입술을 쩝쩝 거리더니 메뉴판을 들었습니다. 여기 등심 줬나? 아, 그리고 소주는 참이슬로 줘요. 김철수 어르신의 가슴 한편에 작은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참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늘 모범을 보이고 타협하며 살아온 세월. 어르신은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행복한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좋다니, 그래도 인연이라니, 참자하며. 마주 앉은 상대 아버지는 벌써 2잔째 소주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이 정성스레 준비해온 자녀들의 미래에 관한 대화 주제는 꺼내볼 기회도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술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며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 선생, 퇴직금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아무래도 결혼식 비용은 반반 해야 하잖아요. 우리 쪽은 좀 빠듯해서. 테이블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고 예비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김철수 어르신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견례가 아니라 협상 자리에 앉아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온 삶을 바쳐 일하고 아들을 키우고 정직하게 살아온 76년의 세월이 단지 퇴직금이라는 숫자로 환산되는 느낌. 그것은 단순한 모욕감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이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일인데 지금 여긴 돈을 확인하는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천천히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닦았습니다. 그의 눈은 잠시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선 젊은 부부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철민이를 데리고 공원을 걷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행복이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는데 어르신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을 정한 김철수 어르신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맑고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결혼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들이 당황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철민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걸 아버지는 지켜볼 수 없구나. 네,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김철수 어르신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의 등은 여전히 곧았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그의 자존심, 그의 품격은 어떤 상황에서도 굽힐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상대 아버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그렇게 단 1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철수 어르신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철민아, 용서해라. 아버지가 내 결혼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란다. 그걸 모르는 사람과 가족이 되는 건 너에게도 행복이 아닐 거야.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미처 몰랐어요. 사실 저도 늘 불편했는데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김철수 어르신은 오랜만에 아내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잘한 걸까? 그래도 우리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데.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사진 속 아내의 미소를 비추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김철수 어르신은 희미한 위안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적어도 자신의 가치를 지켰다는 작은 확신. 나이가 들어도 어쩌면 나이가 들었기에 더욱 단단히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빨리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식탁에 앉은 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의 일은 이제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 속에서는 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저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존경해온 아버지, 평생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아버지. 그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제동을 걸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연이 아버지가 좀 무례하셨을진 몰라도 지연 본인은 진심이에요. 아버지, 적어도 지연이를 더 알아보시고. 민수의 마음속에서는 그 진심이 여전히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의 웃음소리, 따뜻한 시선, 진지하게 들어주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는 소중한 발견이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조용히 찌개를 한 숟갈 뜨셨습니다. 하지만 그 숟가락은 입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아려왔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한때는 그런 청춘이었고
그런 순수한 사랑을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입에 넣지도 못한 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던 어르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결혼은 사랑만으론 안 된다. 그 말은 딱딱한 훈계가 아니라 인생에서 얻은 지혜를 전하는 아버지의 따뜻한 걱정이었습니다.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자라온 방식도 함께 오는 거다. 사람은 혼자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 가족과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민수의 얼굴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예감이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얽히는 거란다. 내가 지연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야. 김철수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삶의 깊이가 묻어 있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 아내와 함께 했던 수많은 순간들, 그리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와의 이별까지. 그 모든 경험이 그의 말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단순한 노파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착하고 따뜻하고 무언가를 함께 꾸리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더 밝게 보였고 삶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은 자꾸만 선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개입이었습니다. 데이트 장소를 정하는 것부터 민수의 직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점점 더 깊숙한 영역으로 들어오는 간섭들. 민수는 밥그릇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몇 가지 불편한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지연의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처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민수 씨, 우리 이제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지요? 허허, 예단은 간소하게 하죠. 어차피 요즘 누가 다 하나요? 처음에는 부담 없는 대화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화제는 돌았습니다. 근데 혼수는 정확히 맞춰야죠. 지연이가 집에서 좀 편하게 자라서. 민수 씨가 차는 차도 좀 보완해야 하고요. 그리고 신혼집은 어디로 생각하시나요? 강남이 좋겠지만 일단 분당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는 그 말들이 민수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치 결혼이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두 집안의 거래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연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네,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죠. 라는 말로 전화를 끊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전화 이후 민수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지연과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둘만 있을 때의 그녀는 정말 순수했고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의 지연은 조금 달랐습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환경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민수의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연이 자신의 가족과 그들의 가치관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날 밤 김철수 어르신은 아들에게 한마디 더 남기셨습니다. 아들이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어르신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아빠가 말한 건 판단이 아니라 직감이었다. 손을 물에 씻고 있던 민수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그의 어깨에 살포시 얹혔습니다. 살아보니까 사람보다 환경이 무서운 때가 있더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가치관이 너무 다르면 시간이 갈수록 그 간극은 더 커질 수 있어. 김철수 어르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 속에는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 동안 그들도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오는 차이를 극복하며 살아왔었습니다. 물론 내 선택이 중요하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야 해. 하지만 아빠는 내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상황들이 보여서 가슴이 아프구나. 김철수 어르신은 아들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꺼내본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아이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줘. 민수 씨는 그 말이 섣부르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어딘가엔 지워지지 않는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베개에 머리를 묶고 그는 지연과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기쁨과 행복의 순간들 사이로 아버지의 우려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서랍에서 지연과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녀의 웃는 얼굴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지만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다른 세계에 대한 질문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지연아, 우리는 정말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민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선택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직감이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해 얻은 지혜라면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까? 그러나 지연에 대한 사랑이 그 모든 우려를 넘어설 만큼 강한 것인지도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 밤 민수의 꿈속에서 두 갈래 길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밝고 화려했지만 안개로 가려진 길, 다른 하나는 소박하지만 끝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길. 그는 그 갈림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시니어의 마지막 존엄 마이너스 판단. 민수 씨는 창가에 기대어 서서 가을 비가 내리는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자신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줄 알았다고요. 아버지의 우려는 단지 노파심일 뿐이라고 지연과의 사랑은 그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점점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듯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그의 확신을 조금씩 무너뜨려 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우리끼리만 저녁 먹을까? 오빠, 엄마가 좋은 식당 예약해 놨대. 우리 가족이랑 같이 가자. 주말에 우리 둘이서 여행 갈까? 아빠가 제주도 펜션 잡아놨어. 우리 가족이랑 같이 가자. 말은 아끼고 있었지만 그의 사랑이, 그의 미래가 천천히 지치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가 한 알씩 떨어지듯
그의 마음속 희망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집에 방문할 때마다 그는 점점 더 이방인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대화는 그녀의 아버지를 통해 이루어졌고 모든 결정은 그녀의 어머니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연 자신도 그 흐름에 자연스레 몸을 맡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어떻게 살지? 라는 질문에 당연히 부모님 가까이 살아야지. 그래야 도움도 받고. 라는 대답.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울까? 라는 질문에 엄마가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걱정 마. 라는 대답. 민수는 사랑이라는 감정 뒤에 숨어 있던 현실을 조금씩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일요일 오후 민수는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신발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는 다른 문제라는 걸요. 사랑은 시작일 뿐, 삶은 그 이후의 긴 여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가치관의 일치, 서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관계라는 것을, 그 사람을 믿는 것만으론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걸 감당하긴 어렵다는 걸요. 특히 그 사람이 스스로의 삶의 주도권을 쥐지 못할 때 그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는 씻겨 나가는 비가 아니라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비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단 몇 분 만에 내린 아버지의 판단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래서 민수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연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의 눈에는 이미 무언가를 직감한 듯한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지연아, 나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아. 무언가를 잃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선택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삶의 방향, 자신의 가치관을 모두 내려놓기에는 삶이 너무 길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왜?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 문제는 우리 사이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문제야. 민수는 지연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녀의 향기는 여전히 그를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돌아서 나오는 길, 가슴이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 사람과 만들고 싶었던 미래까지도 함께 놓는다는 게 참 아프고 아쉬웠다고요. 비가 그친 하늘은 해가 질 무렵에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속에 피어오른 아픔처럼 아름답고도 슬픈 색채였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보내주는 것일까? 그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지연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찾길,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 온전한 사랑을 찾을 수 있기를. 하지만 그날 밤 민수 씨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는 아버지가 TV를 보며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만으로도 민수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자 김철수 어르신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두 잔의 소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가끔은 술 한 잔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아버지와 아들은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세대를 뛰어넘는 이해와 공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던 아버지의 모습. 속상한 표정이었지만 흔들림은 없던 눈빛. 그제야 알았답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반대한 게 아니라 미래를 지키고 싶으셨던 거라는 걸. 자신의 아들이 평생 후회할 선택을 하지 않기를,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아셨어요? 저는 몇 달이 지나서야 겨우. 김철수 어르신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눈빛을 보게 돼. 그리고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를 느끼게 되지. 그건 지혜라기보다 그저 많이 살아본 사람의 직감이란다. 그 결혼을 멈췄던 단 10분의 직감. 그건 틀림없이 아버지의 오랜 삶이 내린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76년의 세월이 담긴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 이면에 흐르는 진실을 읽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시니어의 지혜였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뤘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 그리고 아버지의 지혜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단순한 사랑이라는 감정에 머물지 않고 삶의 긴 여정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김철수 어르신이 아들에게 물려준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조용히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지혜는 영원히 남는 법입니다.